네, 중화 반응의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중화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중화 반응을 판단할 수 있는데, 중화점은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모두 반응했다 라는 건 1대1로 완전히 다 반응해서 남은 이온이 없다 라는 거.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완결됐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오케이.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지금 기억부터 리을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들의 타이틀을 먼저 한번 적고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지시학의 색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중화점을 알 수 있고요. 혼합용액의 액성 변화, 지시학의 색 변화로 액성을 아는 거고, 혼합용액은요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 그리고 전류의 세기 변화, 생성되는 물 분자수 변화, 요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좀 얘기하면은 요 온도의 변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어렵고, 우선은 지시학의 색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일정량의 산 또는 염기를 준비합니다. 항상 산을 먼저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라 그랬어. 산 또는 염기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지시약을 넣어 놓을 거야. 여기서는요, 이렇게 BTB를 넣어 놨네요. BTB 지시약, 요것의 색 변화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거를 떨어뜨려 놓으면 일단은 BTB가요, 산성 색깔, 중성 색깔, 그리고 염기성의 색깔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화점에서 색이 확 변할 거야. 지금은 묽은 염산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산성일 때요, 노란색이고, 중화점이니까 중성이죠. 중성일 때요, 초록색이고, 그리고 중화점 이후입니다. 얘는요, 염기성이고 파란색이다 라는 거. 지시학의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시학은요, 적은 양으로 색 변화가 뚜렷해야 돼.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지시학 자체가 막 100ml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적은 양, 이게 좀 중요하고요. 색 변화가 뚜렷한 건 당연하고요. 독성이 없어야 한다 라는 거. 그리고 지시학 자체도 약한 산성이나 약한 염기성을 띠거든요. 그게 강하면 안 돼. 약한 정도만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산염기에서 했던 요 지시학을 지금 잘 모른다면 요걸 하나 써놓을 거예요. 조금 여백이 부족하긴 한데요. 산성, 중성, 염기성이고,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약자로 쓸게요. 메틸 오렌지, 그리고 BTB. 요렇게가 대표 지시학이거든. 이랬을 때 얘네들이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요. 일단 리트머스 종이는요, 푸른색을 붉게 변화시키고요. 중성은 티가 안 나고,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이렇게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페노프탈레인 산성 무색, 중성 무색, 염기성 빨간색 또는 붉은색이지. 무무빨, 그리고 요 빨간색이요, 다시 메틸 오렌지의 산성색으로 빨, 주, 책마다 노란색이라고도 해요. 노. 그 다음에 다시 BTB, 노, 초, 파. 그래서 얘가 연결됩니다. 무무빨, 그 다음에 요렇게 빨주노, 그리고 요렇게 노초파. 무지개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요 순서만 안 바뀌면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의 색깔을 요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화 반응에서는 세 가지 액성을 다 판단하기 좋은 시약을 선택해야 돼. 다시 말하면 지금 페노프탈레인 산성이냐 중성이냐 중화점 찾을 수 있겠어? 모른단 말이야. 똑같이 무색이죠. 이런 건 중화 반응에서 적합한 시약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페노프탈레인은 모두 다 적합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할 때 이렇게 붉은색으로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런 거 기억납니까? 그때는 페놀프탈레인이 아주 적합해. 아주 명확하게 색이 확 바뀌기 때문에 무색에서 빨간색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시학이에요. 그렇게 반응에 맞게 우리가 지시학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 메틸 오렌지, 노란색 또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 노초파 색 변화가 다 일어나는 BTB 얘가 제일 적합해서 문제에서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먼저 선포했던 용액의 온도 변화 갑니다. 용액의 온도 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 못 풀게도 나올 수 있어요. 중화 반응 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화열이 발생해요. 따라서 혼합 용액의 온도가 높아지며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다라는 거 꼭 체크. 왜냐하면 중화열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요. 물 만들고 그 다음에 열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비커 여기를 지금 주변에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싸 보면은 따뜻해집니다. 온도가 상승해.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이런 걸 적정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적정을 하면 할수록 온도는 계속 상승할 거야. 그러다가 중화점에서 이 온도가 최고 높다, 최고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물 한 개 생길 때 열을 셀 수 있다면 열이 한 번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 한 개당 열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요. 중화열은 물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열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 분자수에 비례하는데 이 물 분자수가 언제 제일 많다? 중화점. 모든 실험에서 물이 몇 개 만들어질지 몰라. 하지만 해당 실험마다 중화점에 최고의 물 분자수가 만들어지고 열이 최고 많이 발생한 지점이다. 이것은 안 바뀝니다. 오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가 구간 보시면 지금요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지. 왜요? 중화 반응하니까. 중화 반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n번 제일 많이 하는 게 중화점. 중화점에서 가장 많은 중화 반응을 하는 겁니다. 횟수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물 가장 많이, 그래서 열 가장 높게. 됐지? 그래서 가 구간은요, 발생하는 중화열에 의해 혼합 용액의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일정량의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 모두 반응한 지점, 모두 반응, 이게 모두 반응했다. 남은 이온 없다. 그 뜻이라 그랬죠? 혼합 용액의 온도 가장 높습니다. 이거 서술형으로도 많이 물어봐. 요 밑에. 왜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냐라는 건데요.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가장 많이라는 요 중요한 포인트를 꼭 넣어서 서술해야 돼 얘들아. 그냥 중화 반응에서 열 발생함으로 그거는 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온도가 상승하는 거. 근데 왜 최고 높은 온도냐?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 다는 온도가 이렇게 다시 하강합니다. 중화 반응이 완결됐지. 그러다 보니까 먼저 준비해 놨던 알자 이온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 중에서 하나가 다 소진된 거야. 그러면 추가적으로 얘를 더 넣어줘 봤자 중화 반응 안 일어나죠. 온도가 낮은 상온의 용액은 계속 들어가는데 중화 반응은 추가적으로 안 해. 그러니까 온도가 다시 감소하는 이러한 구간이 생겨요. 원인 잘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지금부터가 지금은 이제 베이스고요. 지금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보자. 농도가 같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농도가 다르다. 그런가 보다. 근데 농도가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농도 중요해요. 농도는 뭐냐? 부피분의 이온의 수입니다. 오케이? 부피당 몇 개의 이온이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셀 거예요. 부피당 몇 개의 이온이 있는가? 이거를 셀 건데 이걸 실제 반응하는 알자 이온 기준으로 셀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쉬운 거부터 접근을 할 건데 온도 그래프에서 항상 중화점을 찾는 건 온도 최고 높은 거. 그러면은 여기 밑에요. 중화점을 찾으라 라고 했는데 나인가? 라고 했다가 선생님 가인 것 같기도 해요. 요런단 말이야. 차이점이 뭔지 볼 거예요. 지금 위에서는 C라는 중화점을요. 모두가 다 찾아.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온도가 높은데 부피도 같아. 뭔가 숫자가 똑같아. 1대1 같아.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밑에 나가 중화점인가 하고 온도 최고점을 봤더니만 선생님 아닌가 봐요. 옆에 부피 같은 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헷갈려집니다. 마음이 불편해.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부피가 같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말한 적 없어요. 중화점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 1인 지점, 즉 얘네들의 실제 개수인 거지 부피 얘기한 적 없습니다. 부피 전혀 상관없어.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다가 좀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여기는 액성 쓸 거니까 이 자리를 좀 비워두고요. 보자. 얘네들은 지금 HCl과 NaOH 부피를 이렇게 X축에 동시에 준비를 해놨죠. 이거부터 우리가 좀 판단해야 돼. 위의 상황, 여기 지금 예시 상황 여기는 얘들아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의 비커에 먼저 준비를 해놓습니다. 얘가 10ml면 10ml, 20ml면 20ml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용액을 계속 추가하는 거야. 첨가하는 거야. 즉 부피가 계속 증가해요. 우리가 넣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여기는요 준비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모르지만 알짜 이온이 다 사라질 때까지 얘는 중화 반응을 하다가 더 이상 중화 반응을 안 하는 순간이 생겨요. 중화점을 지나면. 그런데 요 상황은 뭐냐? 요 밑에 상황이요. 얘네들은 실험 유형이 달라요. 어떤 상황이냐면 비커를 5개 준비해. 비커를 5개 준비해. HCl만, NaOH만 이렇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요. 얘네들을 섞습니다. 중화 반응은 꼭 하나를 준비해 놓고 계속 하나를 증가시키는 그게 아니라 연기 그리고 산이요 만나기만 하면 돼. 얘네들이 접촉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물을 만들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험 자체가 다른 스타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본 유형, 이게 두 번째. 즉 중화 반응을요 A에서 E까지 모두 합니다. 중화 반응을 여기 안 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아니 얘네 만나고 있어. 중화 반응 해요. 얘네 만나고 있어. 중화 반응 해요. 그런데 온도는 왜 하강돼서 얘랑 개형이 똑같습니까? 얘네들은 온도가 조금 증가한 거야. 다시 말하면 중화 반응을 하는데 중화 반응을 조금 한 거야. 어디보다? 중화점보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위 아래 실험들이 전혀 다른 실험입니다. 됐습니까? 요거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번 상황과 요 3번 상황을 다시 이제 비교해 줄게요. 요 상황은 뭐냐면 HCl과 NaOH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걸 좀 옆에다 써볼게요. 둘 다 15ml야. 둘 다 15ml야. 그런데 여기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야.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요 농도를 판단해야 정확하게 중화 반응을 이해할 수 있어. 즉 이온의 수를 C 지점에서 15ml에서 몇 개인지를 우리가 설정해야 돼. 그 설정할 때는요 여기에 10개 있다, 100개 있다, 50개 있다, 3개 있다.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1대 1로 있다. 중화점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 1로 있다. 이것만 지켜주면 돼. 오케이? 따라서 내가요 2N개 있다, 2N개 있다 이런 식으로 또는 10N개 있다. 그러면 10N개 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지워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같은 게 확인이 됐으면 그냥 얘랑 똑같이 생각하면 좋아요. 15N. 오케이? 따라서 농도비가 1대1 이렇게. 같은 농도라고요. 문제에서 먼저 얘기를 이렇게 해줬지만 이게 없더라도 우리가 중화점을 찾았는데 부피가 같아. 그러면 같은 농도인 거야. 오케이? 왜냐? 요 관계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네를 설정합니다.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냥 부피가 이온의 개수다. 이렇게 본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15N. 15N. 그러면은 여기는 5N. 여기는 25N.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그럼 A, B 구간에는 누가 많습니까? 염기요. 그래서 염기성이 과량. C 구간은요, 중성, 중화점이니까요. D와 E 구간은요, 지금 누가 많아? 이렇게 산성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온수를 굳이 15 설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문제에서요. A 대 B 물 분자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물 분자수 비를 어떻게 구합니까? 물 분자수 뭐에 비례한다? 한계 반응물. 한계 반응물을 찾아라 그 뜻이에요. 물 분자수는 한계 반응물에 비례하고 이 한계 반응물을 알려면 이온이 몇 개 있었는지 이온 수가 관건이야.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 A에서는요. 아까 5N과 25N 그러니까 5N만큼 생겼고 B에서는요. 10N과 20N 그래서 10N 생겨서 1대2의 물분자수 비를 가집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거 보자. 밑에 상황에서는 똑같이 NaCl 얘를 좀 같이 비교하도록 요거 물분자수 잠깐 지우고 요렇게 볼 건데 요 NaCl 여기에다가요 이온수 변화를 그대로 씁니다. 얘 40ml가 있고요. HCl 여기 NaOH는요 20ml가 있대요. 오케이? 근데 그때가 언제다? 중화점이래. 즉 중화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1대1로 설정해야 된다고. 아 선생님이 부피랑 숫자 같이 쓰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40N 여기는 20N 그러면은 얘네들은요 1대1로 설정한 게 아니지. 이렇게 설정하면 안 돼. 여기가 1대1이다 라는 게 들어가도록. 만약에 얘를 40N 살릴 거면 여기 40N 얘를 20N 살릴 거면 여기는 20N 이런 식으로 얘네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게 중화점의 의미. 오케이? 따라서 요 중화점은요. 알짜 이온수가 완벽하게 같은 지점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냐면 이것도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풀면서 적응이 될 건데요. 부피 관계에 대한 비율도 계속 우리가 따져줄 거거든. 이온수 비율이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 4N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요 1대2 즉 농도가 달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농도가 누가 더 진했어? NaOH 수산화 나트륨이요. 중성이 될 때 더 조금 들어갔잖아. 그거는 아주 더 농도가 진한 응축된 상황의 용액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 염화수소 얘가 40ml 들어가야지만 그 짝이 1대1로 맞아진대. 그만큼 희석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 비율 우리가 설정해서 똑같이 물어볼 거야. 뭐를 물어볼 거냐? A, B, C, D, E라고 치자. 여기에서 A와 C에서 만들어지는 물분자수 B를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설정해야 돼. 40을 10N으로 20을 10N으로 똑같이 그게 포인트고 몇 N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4N으로 놨을 때 배수 관계를 따져주기가 좋다고.
우선은 A와 C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30엔 몇 엔 있는지 찾아야 돼. 40에 4n이니까 30엔은요 3n. 그리고 A 10에는 n.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20에 4n이야. 그렇기 때문에 30에는요 2개씩 늘어나네 6n. 50에는요 10n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물분자수 B 갑니다. 한계 반응물 n. 한계 반응물 C에서는요 3n. 오케이? 그래서 1대 3 이렇게 찾는 거예요. 중요해. 오케이? 염기성이 가 구간에서 되겠네요. 나는 중성, 나는 산성.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 지금 A, B, C, D, E일 때 오케이? C와 E를 섞으면 중화 반응 일어나느냐? 중화 반응 합니까? 이거랑 한다면 물분자수 몇 개 더 생기느냐? 추가적으로. 요렇게 물어보거든. 일단은 C와 E를 봤더니요. 가 구간과 다 구간이니까 얘네 액성이 다르지 중화 반응 합니다. 한다. 그럼 몇 개가 더 반응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남은 걸 봐야죠. 지금요. B 선생님 C와 E라 그랬지? C에서 남는 것. 얘는요. 3개의 물분자 만들고 남은 거 요거. OH-가 3개 남았네. 요렇게 찾는 거야. 2에서는요. 50에는 ON, 10에는 EN.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물분자가 생겼지? 그리고 남은 것. 여기 H 플러스가 3N개 남네요.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이 더해지면 3개의 물분자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수준이 아직까진 아니에요.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A와 C를 섞었대. 똑같이. 질문의 답은 어떻게 된다? 중화 반응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라는 거죠. 왜? 둘 다 산성, 액성이 같기 때문에 알자이온 H 플러스만 다시 또 섞여지는 거야. 절대로 중화 반응 안 하겠죠? OH 마이너스가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같은 농도 밑줄 그때는요 수용의 부피 다르게 준비했다가 섞었어. 중화점에서의 부피 같다. 여기 지금 15, 15 같았지. 그리고 다른 농도였다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각각 부피 다르게 해서 섞었더니만 중화점에서의 부피가 지금 20, 40, 40, 20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현재 2대 1이었지? 농도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요. 1대 2. 즉 얘네가 역수관계가 돼요. 그래서 농도는 부피분의 1이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찾을 거야. 문제에서 여기가 만약에 30ml가 나오고 20ml가 나왔어. 부피비 3대 2네. 농도비 2대 1이구나. 2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역수를 찾는다고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중화 반응에서 온도 그래프 너무 중요해요. 생성되는 물분자수 변화 여기로 갈게요. 물분자수는 계속 생기죠. 그래서 계속 생기다가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 중화점. 중화점 거지 물분자수는요 점점 증가하겠죠. 일정량의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 준비된 양이 모두 소진되면 모두 반응 물분자수가 최대치가 되면서 반응은 멈춥니다. 그치? 그때가 중화점. 중화 반응이 완결됐대요. 이거는 실험 1번 스타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계속 부피 증가시키는 거.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물 분자수는 일정 또는 유지 이렇게 말해요. 다음 장 전류의 세기 변화 보시면 전류의 세기 즉 전기 전도성이거든. 전류의 세기가 변합니다. 전기 전도성 요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용액 속에 있는 이온의 종류와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온의 종류와 농도 오케이 따라서 얘는 중화점 기점으로 확 바뀔 거야.
우리가 전기 전도성, 요 전류가 흐르는 조건으로 선생님이 지난번 어떤 것들을 알려줬었냐면요. 1학기 때 계속 중요한 부분. 전압된 입자가 있는가? 전압된 입자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는가? 이 두 개 판단되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우리는 유무만 알았는데 이제는 세 개의 변화야. 즉 이게 결과적으로 뭐에 비례했냐면 농도. 오케이. 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최소 찍고 다시 증가할 거거든요. 개형 알아야 된다 그랬어. 중하점까지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체 이온수 변화 기억나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전체 이온수 변화 없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수용액의 부피는 증가하죠. 계속 수용액이 첨가되니까. 즉 부피분의 이온수인데 얘는 일정하고 얘는 증가하니까 전체는 감소. 따라서 농도가 감소함으로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 감소된다. 이렇게 일정량의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모두 반응한 지점으로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다. 중하점. 중화 반응이 완결된 후 지금 여기 NaOH 들어간대요.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 쓰시면 돼. NaOH 수용액이 가해지므로 이온의 농도가 다시 증가하여 전류 세기가 세진다. 높아진다. 오케이. 앙금이 생성되는 요 중화 반응인데요. 요 앙금이 생성되는 거, 요 차이점 들어갑니다. 전류 세기가 가장 낮은 건 똑같아. 하지만 똑같은 요 상황에서요. 얘는 그래도 약하지만 흐르고 얘는 거의 안 흘러. 0이 됩니다. 0. 왜 그런지 요 상황 둘의 차이는요. 뭐 때문이다? 여기에 존재하는 염 때문인데요. 염은 일단은 뭐로 만들어져 있다? 구경꾼 이온. 중화 반응에서 중화점에는 얘들아 알자 이온 1도 없어. 남은 이온 없다 그랬어. 반응한 남은 이온. 구경꾼 이온이 존재하는데 이 이온이 움직입니다. 1번. 움직이지 못해요. 2번. 그래서 1번 이온화되어 있고 2번은요. 이온화 안 되어 있고 아예 이온이 없다가 아니야. 둘 다 이온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움직인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 차이. 그래서 2번이요. 앙금입니다. 중화점에는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온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류색이 0에 가깝다. 됐어요? 오케이. 중화점에서의 pH는요 7입니다. 오케이. pH 7 마찬가지. 근데 얘는 지울 거야. 강한 건 강한 것끼리, 약한 건 약한 것끼리 이렇게 섞었을 때 이렇게 중성 7이 됩니다. 됐습니까? 밑에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요거 볼게요. 우선 요 얘들은요 일단은 계속 익혀야 돼. 산화하는 반응이랑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의 오답으로 보기에 등장할 겁니다. 즉 중화 반응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래 것들이 이렇게 예시로 나올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중화 반응이 아닌 것의 예로 산화, 환원 반응이 등장할 거예요. 산화하는 반응을 찾아라 했을 땐 마찬가지 중화 반응이 등장하겠죠. 산화하는 반응 아닌 것 맞지만 또 다른 오답 가장 높은 건 뭐냐면 하수구 세척액. 하수구 세척액 얘는요. 성분이 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문장 안에 산이 있겠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가정합니다. 하수구 세척액이 하는 역할은 막힌 하수구, 즉 머리카락, 음식물, 단백질들을 녹여줘요. 근데 요 말이 없이 그냥 염기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한 채로 중화 반응 같다라는 전제로서 얘를 체크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 그리고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얘네들 비린내를 제거하는 요 생선의 요 성분은요. 염기성 물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몬즙은 산성이라서 중화 반응. 제산제는요. 산 때문에 위가 쓰릴 때
염기성. 그래서 중화 반응. 산성화된 토양. 그걸 석회가루. 얘가 중화시키는 염기성. 뿌리옥 박테리아. 얘가 공기 중 질소 이용해서 염기성 띤 질소 화합물. 그래서 산성화된 중화 반응. 산성비. 그리고 얘 아까 산화칼슘 섞여서 중화 반응. 입안에 음식물이 분해되죠. 그러면은 산성물질이 되면서 우리가 염기성 물질, 치약 성분, 플로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중화 반응. 오케이. 비누로 머리 감을 때 비누 염기성, 식초, 산성 그러면은 부드러워지는 이러한 상황. 벌레 침 성분들은요. 산. 그래서 여기 산성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 중화 반응. 하수 처리자기 황화수소 얘는요 산성 염기성 그래서 중화 반응.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을 염소로 소독하면 얘 염산산이 되고요 염기성 그래서 중성 만드는 중화 반응. 김치도 점점 더 익으면 우리가 신맛을 내게 됩니다. 그때 소다 이게 베이킹 파우더 성분 NaHCO3 얘를 넣어줘서 또 중화. 오케이. 종이 색깔이 변했을 때 이것도 중화 반응. 마지막 우주에서도 이용되는 상황. 우주선 탑승자들이 호흡의 결과 발생한 산성 물질 요시O2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 리튬 같은 이런 것들을 넣어줘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중화 반응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화 반응을 잘 찾아주시고요. 밑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얘 일단은 멈춘 다음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7페이지로 가서 여기에서 여기 요 7페이지 여기로 가서요. 얘를 선생님이랑 같이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화 반응의 문풀까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볼게요. 일단 아까 3페이지 걔부터 마무리해보자.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 일정량의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수소 이온이 들어있겠지 중화반응하니까 산이 염기 만나서 중화반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경우 이렇게 이온의 수가요 시작할 때 달라. 우리는 개형으로 먼저 얘네들이 누군지 찾을 수 있는데 처음에 없다가 넣어줄 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응 안 하는 K+. 그리고 처음에 없다가 넣어줬는데도 없어. 그러다가 여기 교차점에서 증가의 OH-. 즉 얘네들은요. 일단 A, B 먼저 찾습니다. 얘가 첨가된 게 염기니까요. 중화점은 B가 될 거예요. 스몰 b. 그러면 C와 D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둘 중에서 동일한 1대1 상황으로 우리가 연습했는데 이렇게 다른 상황도 있지. 지금 뭐냐? 2대 1이다 라는 거야. 누가입니까? 점점 반응하면서 소모돼. 그러다가 완전히 사라져서 OH-랑 공존할 수 없는 요 교차점, 중화점에서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얘가요. D네 H+. 근데 걔가 두 개 나올 때 얘는 음이온이 되겠지. A-가 한 개 나온대. 이거는 이렇게 2-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H2A 이런 식의 산 예시로 황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아줘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Y축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1대1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첫 페이지에서 연습했던 여기 동일한 개수로 시작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산과 염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눈여겨 보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뒤에 문제 풀고 우리가 같이 해결해 봅시다. 꼭 먼저 풀어봐야 돼요.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